기본이론반 11월 이제 개강입니다. 저는 이산 교수고요. 지금 그 현재 소방단기의 노량진 학원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구 항공에 지금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 공단기에 나가고 있어서 현재는 요 세 군데 나가고 있고요. 전에는 뭐 한국고시학원부터 지방 쪽에 계속 있었던 올해 들어서 이제 소단기랑 그 다음에 공단기랑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소방이나 전직렬 상관없이 어차피 수업이라는 게 크게 다른 바가 막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금 사실 여러분이 11월 들어오셔서 내년에 이제 합격까지는 좀 사실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시기상은 지금 이제 기본반 처음 시작하시면 굉장히 그 압축해가지고 강의를 하셔야만 지금 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리가 가지는 최대한의 그 조건 안에서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 시험의 출제 범위부터 보시죠.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거기 그 프린트 나눠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출제 범위가. 출제 범위는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비슷합니다. 현대문법이라고 부르는 이론문법하고 어문규정 이런 문법은 막 의문, 형태소, 단어, 품사 지긋지긋하고 싫은데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죠. 어문 규정 파트도 이제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제가 보기에 또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파트가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에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를 공부한다 하면 요 두 개가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해나 어휘 한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죠. 요 부분인데 나머지는 수능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요즘 또 수능처럼 많이 바뀌고 있어서 문제 유형이 유사한데 참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전 수능과 달리 어려워지고 힘겨운 것이 현대문법 파트죠. 이게 지금 책으로 치자면 이게 1권이에요. 1권. 1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나눠가지고 잘 아시던 이건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던 일반적으로 시, 소설, 수필 이걸 이제 고전, 현대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책 2권에 해당이 되고요. 어느 영역이 나오냐 했을 때 이게 이제 3권이고 비문학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논설문, 설명문 이런 문학이 아닌 외적인 읽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가 이제 어휘와 한자 이렇게 속하는데 요게 이제 4권. 이 어휘 한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자 중에 특히 요 한자 도금하고 한자 표기 이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자에 음을 안 주고 내는 형태죠. 음이 없어요. 음이 주면 음이 맞으면 표기가 틀리고 이런 거. 한자 성어도 음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치자면 교행직하고 그 다음에 소방직 이쪽은 지금 한자를 음을 다 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렬에서는 한자 음을 안 주고 우리가 시험을 대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 수험생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치면 일단 요 문법 파트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그 어려움이 굉장히 심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한자 영역에서 한자 음을 안 주니까 읽지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죠. 그러면 이런 영역을 공부할 때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능 공부도 굉장히 수능은 아예 범위가 없죠. 근데 범위가 없는 거나 범위가 넓은 거나 제가 볼 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런 범위가 넓은 공부를 하는 방법은 그물망을 이렇게 처음엔 얼기설기 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걸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공부의 양이라는 게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좀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본반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여러분 지금 책 그 보시면
책이 지금 새 책이 아직 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나오는 중인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로 지금 오늘 분량이 좀 나왔는데, 음, 만약에 저랑 호흡이 안 맞다 싶으시면 사실은 강의를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저는 기본반에서 요 1권만 해요. 기본반에서. 제가 수박 겉핥기를 너무 싫어해서 기본반에서 만약에 이 전 영역을 2달 안에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58, 40, 40T 안에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달 안에 요쪽 파트를 막 날아야 됩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우스로 하고 있었다. 제가 그 처음 기본반 때 딱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범위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기본반에서 다 안 해줘? 그게 불만이시면 어차피 지금 책 구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분들은 그냥 다른 선생님 바꿔야지도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한 달 동안에 이걸 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얘를 다 한다에 저는 좀 회의적이라. 원래 그 위쪽 프로그램이 8시간이거든요. 주 8시간 8T 해가지고 문법하고 독해 중에서 문학을 잡아야 원래 그렇게 해서 기본 이론반이 보통 구성이 되고 올인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올인원 이런 거 치면 이제 더 추가된 강좌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반부터 거의 소위 그 심화 수준의 공부를 한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 단계를 줄이는 거죠. 제 목표는. 단계가 더 많아야 되는 걸 예를 들면 기본 이론 듣고 심화 이론 때 다시 요 지금 다른 분들의 심화 수준의 그 공부가 우리 이 공부예요. 지금 기본반에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 이론 반에서 좁혔어요. 선택하고. 아직까지는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애초에 이제 싹 이제 빠져나가시고 그 뒤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현대문법이. 그래서 한 번 듣고 잘 안 되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오늘 딱 하루 한 주만 딱 지나셔도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걸 건너뛰었다고 했을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에 확신을 좀 갖고 있어서 믿고 따라오시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차곡차곡 실력을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찾은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랑 안 맞다 싶으시면 선생님을 바꿔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오늘이나 보통 한 주 정도는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그건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요. 일단 출제 범위에 있어서 겁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학습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음, 기본반에서는 집중하겠다. 거기 안내 보시면 그래서 1권 나중에 들고 오실 책이 1권하고 그 다음에 4권의 한자성어 책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책이 안 나왔으니까 4권의 한자성어 파트를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시고 제가 테스트지를 나눠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그 다음 강좌들에서 심화 강좌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차가 큰 부분들은 제가 좀 뒤로 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커리 얘기를 해보죠. 공부 단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크게 보면 공부가 그 기본 이론반에서 방향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것은 이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문제풀이를 통한 실력 향상. 우리 요 스텝 3가 빠지면 실력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론을 많이 갖춰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학원을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면 뭐예요? 문제를 못 푸는데, 그죠? 단적인 예로 지금 예를 들어 사학과 출신들을 데리고 와서 공무원 시험 풀리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국어 국문과 학생 데리고 와서 국어 문제 풀리면 어느 정도는 풀리는데 잘하죠. 잘하는데 일반인보다 잘하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암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암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고 숙지를 했으면 마치는 거고 아니면 못 마치는 거고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좀 낫죠. 아무래도 이해하는 폭이 다르겠습니다만. 아, 문제풀이를 못하는 이론이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수험 생활에서는 쓸데없는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강의는 초점이 문제풀이를 위한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초점이 여기 맞춰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로 실력이 향상됐다면 이제 시간 안에 한 과목을 푸는 연습이 돼야죠. 그게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들이 막 있습니다. 각종 점검 강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커리 안에 또 다른 강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심화에서 문풀까지를 여러분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게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면 전체 방향 설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가 잡힙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게 이제 방향에 있어서 또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독학도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것에 막 빠져가지고 거기만 공부하고 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드리는 게 일단 학원이고 실강에 나왔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인강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 실제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온라인으로 질문 다 되잖아요. 근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건 실강이죠. 저는 사실 옛날에 어릴 때부터 인강은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인강하면 맨날 다른 데로 빠지더라고 항상. 근데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실강에 오신 분들은 여기에 이 실강에서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면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강좌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이론반은 이제 현대문법 강좌를 스텝 1에서 저는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 원래 기본 이론과 독해 특강이 이제 한꺼번에 두 번 또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의 이론은 기본반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얘기 들어보면 막 기본반 건너뛰고 트렌트부터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강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본 이론반을 건너뛰면 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 이론반에서 일관의 이해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과정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보통 이게 어려우시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로 내용이 뭔지만 아시면 2단계로 넘어가서 독해 특강을 듣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 때 배웠던 문법 플러스 기출 문제를 한 300제 이상 푸는 강좌가 기출 재구성이에요. 앞으로 제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으나 하여튼 지금 요 강좌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강좌를 제가 만든 이유는 이론과 문풀을 동시에 겸하는 강좌. 보통 우리는 지금 아강기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신 타이밍이 요 단계입니다. 지금 3단계 학원 전체 프로그램에서는 7월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7, 8 기본 이론, 9, 10 심화, 그다음에 11, 12가 문풀이거든요. 지금 그럼 1, 2가 문제풀이를 단원별로 해서 예상 문제를 하고 지금은 기출 문제 풀고 이래요. 근데 이게 1년에 이제 한 번씩 있어서 제가 보니까 기출 문제를 이론과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 효과가. 그래서 저는 상시 강좌예요. 이 기출 재구성이 계속 있어요. 투앤투처럼. 그러니까 요 강좌를 기본 이론반 수강 이후에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풀은 어차피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건 예상 문제. 다음 달 1월부터는 저도 여기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요 강좌를 들으시는 방법도 있고 그 뒤에는 요거는 기출 문제를 풀고 난 예상이죠. 선생님들이 다시 또 거기 문제를 기출 응용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단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도 또 그 수기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올 건데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모의고사를 사서 시간 내에 풀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매월 모의고사 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실전 감각을 가지느냐도 나중에 중요합니다. 근데 앞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개발하면서 요거 두 개를 또 합친 강좌가 메모사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계속 개발하는 거죠. 끊임없이. 보통 이건 재시생들을 위한 강좌예요. 재시생들이 또 다 들을 수 없으니 여기에는 클리닉도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계속 풀고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어휘도 하고 한자도 하고
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해드리죠. 학원 프로그램 나중에 우리 전체 실전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학원 프로그램도 요 단계에 맞추고 제 강좌도 여기에 맞춰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2단 기본반을 듣고 나서 내가 뭘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죠. 나중에 스노트 특강은 마인드맵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반부터 배웠던 것들이 고스란히 그림처럼 그려지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맞게 100% 수강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으니 내가 상황과 시간에 맞게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단계입니다. 방향 설정 단계, 그 다음에 이론 심화를 하고 문제를 꼭 풀어서 실력을 늘리고 실전 감각을 익힌 후 전과목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시테크라고 부르죠. 소위 초테크, 시테크까지 과목별 분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는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 특강을 통해서 약점을 파악해서 마지막 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에 다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때까지 기간을 잡아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작정 소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계속 가지고 수정해 가면서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커리큘럼과 여러분의 학습과의 상관관계고요. 제가 해드린 그 합격 전략 및 수업 안내 보면 저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내용이 요 내용을 커리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도 나눠드린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학과 습이다. 공부라는 게. 지금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학을 할 거예요. 강의 수강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보통은 강의 수강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인강주의자들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 지금 강의를 들으면 이산 쇼를 보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보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만 되면 오는 070 전화가 있어요. 제가 리모컨 안 될까봐 프로그램을 깔았거든요. 리모컨 프로그램을 혹시나 해서 들고 왔었는데 뭐가 잘 안 되는데 딱 제대로 왔어. 그게 다행이에요. 돈도 안 빌려줄 거면서 맨날 돈 빌려준다 하고 이 시간만 되면 딱 저도 정확하게 9시 20분, 25분 070 있어요. 자, 나중에 수험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그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수업 수강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에 내가 혼자서 공부해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량이 얼마 안 되더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복습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강의 수강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그 강의가 마약과 종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세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공부 아니 수업 수강하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불안해서 들어 불안해서. 불안해서 듣지 말고 이유 있게 들어야죠. 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누구한테는 독이고요. 누구한테는 약이 될 수 있어요. 여러 번 수강하는 거 좋은데 그것만으로 즉 학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습이 있어야 돼요. 익히고 문제를 풀면서 그게 나와야지 지식이. 여기서부터 끄집어내야 되지. 끄집어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 때 써야 되는데 이것 안 되는 공부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만을 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사람마다 학습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수정해 가며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 공부법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보면 계속 수업이 바뀌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도 계속 바꾸거든요. 왜냐면 제가 관심이 많아요. 공부법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법에도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런 종류의 공부를 제가 해보고 지도해보고 옆에서 보니까 이런 공부를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공부는 아니다 하는 거지. 그물망을 중요한 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반 때 한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붙이고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 문제풀이 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익히고 복습하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내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수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습이다. 습은 문제풀이를 포함한 익힘의 과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얼마 전에 이시원 씨인가? 시원 스쿨인가? 그 사람 그 강좌에 나와가지고 어쩌다 어른인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학습. 우리나라 너무 학만 한다. 습이 없다. 영어를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영어가 안 는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이제 국어로 얘기하자면 공부는 맨날 기본서를 들고 앉아있는데 문제를 안 풀어.
늘 안 풀리는 거죠. 나중에 기출 재구성반에 오시면 제가 그 주 공부하잖아요. 기출 문제로. 그 다음 주에 조금만 선지 바꿔가지고 내면 다 틀려요. 평균 50점이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답 만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문제 하나를 푸는 게 다가 아니라 문제도 풀고 그 안에 있는 것도 공부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건데 맨날 이제 그 시간에만 쫓기고 바빠가지고 대충대충 가면 결국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물망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는 해드리는 것만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보태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얘기는 이제 뒤에 있는 수업 안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의 안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 뭐야 책 없어진 프린트도 안 주던가? 프린트 어디서 받았어요? 2층에서 받았어? 근데 지금 이 PPT가 있으니까 대충 보고 하셔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원래는 이제 저 뭐냐. 기본적으로 책이 있고, 제가. 거기 안내문도 나와 있는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가 있어요. 서브노트는 필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고, 사실은 이제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저 PPT로 다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괄호 빈칸이 있고 제가 그냥 다 요약해 드리니까 다 또 졸더라고. 필기를 안 하면 또 졸고 필기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하고 이게 이제 타협한 게 이제 빈칸에서 수업에 이제 쓰게 만드는 거지 계속. 원래 이제 그런 쪽으로 이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딱 요것만 들고 나중에 공부해도 되니까 나중에 제가 서브노트 판다고 저한테 1원 한 장 안 떨어지니까 제 판매에서 저한테 늘어난 게 한 개도 없어요. 좋은 게.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프린트로 나가다가 학생들이 다 잃어버린다고 책으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니까 나중에 그건 출판부에서 보시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함께 구입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는데 수업 때 쓰니까요. 그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하고 뭐 둘째 시간까지는 없으셔도 되게 수업을 진행할게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손이 바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맞다. 옛날 책 들고 계신 분들 있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수업 듣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지장은 없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지난주도 또 바뀌었어요. 맞춤법이. 하나 새로. 그래서 그거 뭐 이런 게 계속 워낙 많기 때문에 책을 다 만들어 넘기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그 누구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책에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뀐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다 적으면 되고 한자 성어는 기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프린트를 좀 해드릴까 싶은데 왜냐면 요번에 이제 한자 성어를 좀 더 줄였어요. 원래 책이 900개가 있었는데 요번에 678개로 줄였어요. 조금 안 나오는 것들을 좀 빼고 그다음에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요번 거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PDF로 또 올릴 거예요. 제 밴드 그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 안내 보면.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질문도 되고 1대1 채팅으로 상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지금 월화 출강하니까 저는 7층에 교무실에 있어요. 3호 교무실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요. 상담도 좋고 뭐 뭐든 괜찮으니까요. 실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선생님하고 얼굴을 맞대고 보는데 인강처럼 똑같이 TV 화면으로만 본다든지 이건 별로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대구가 부끄러워해 제가 보니까 순위로 따지자면요 서울은 다 모여 있어요 애들이 노량진 가보면 다 서울 애들이 아니야 지방에서 올라 제주도에서 온 애도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대구 학생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소심해 내가 이런 걸 질문해도 될까? 이런 마음도 되게 많으시고 약간 그러는데 뭐든지 질문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찾아오기가 좀 부끄러우면 수업 쉬는 시간에 마치고 제가 쉴 때 따라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쑥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강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야죠. 만나러 온 건데 대면에서 뭔가를 해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을 잘 하시길. 예.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좋아하는데 안 와요. 잘 안 오니까. 보면 부산이 조금 더 많이 오는 편이고요. 서울은 정말 많이 적극성 면에 있어서 좀 많이 오고
대구는 잘 안 와. 제가 불러야지 와. 이리 와봐봐. 이렇게. 얼굴이 막 고민에 쌓여 있으면 부르지. 왜 뭐가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7층, 8층에 이 라인에 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벽 쪽으로. 거기 앉아 있는데 제 책을 들고 앉아 계시면 한 번씩 들여다보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괜히 말 걸고. 처음엔 기다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 6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걸고 막 하니까 하세요. 괜찮습니다. 질문에 그 범주에 들지 않는 거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뭐 연애 고민 이런 건 해도 되는데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저한테는. 그죠? 제가 또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음, 좀 그렇더라. 전에 해보니까 말도 안 듣더만요. 하지 말랬는데 결국 하더만 부산에서 그렇게 아니 물어보러 오더라고. 근데 너무 어리더라고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귈까요 말까요 그길래 당연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사귀지 마라. 그 다음에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군대를 먼저 갈까요? 시험을 다시 너 군대도 안 갔냐? 그래서 그냥 걔한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야 무슨 뭐 얘기를 하지. 그냥 그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길래 아 그럼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그 다음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해야 얘기가 될 텐데 그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러지 말고 뭐든지 좋으니까요. 질문하시고 그 마지막에 보면 질문할 때가 뭐 메일 있는데 메일 잘 안 와가지고 메일도 잘 안 보내거든요. 해놓긴 했는데 주로 나중에 밴드는 이제 그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공부한다고 집에서 컴퓨터로도 들어가지니까요. 그 주소 그대로 치면 나와요. 해가지고 그 질문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질문하셔도 되고 자기가 아예 작정을 하고 휴대폰을 안 보고 컴퓨터도 안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그죠? 수강 기간 동안에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동영상은 다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수업을 한 것 중에 잘 모르겠는 부분만 찾아가 골라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돌려가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게 주어지는 것만 잘 활용해도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기말고사나 이런 거 칠 때 평균 점수가 한 55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처음 시작했고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잘하는 사람은 90점 나와요. 물어보면 복습을 진짜 계속해요. 그 학생들. 그 주 안에 끝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 복습을 안 하죠. 그 다음 주에 계속 공부가 밀려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개강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과목들 쭉 들으시면 양이 장난이 아니죠. 과목별로. 그날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깊게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깊게 공부가 아닌 거지. 깊은 공부가 아니라 전체를 반복. 나중에 서브노트를 자주 이용하기 시작이 될 거예요.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본서는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이 다 말로 돼 있으니까. 요약만 돼 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적어놓고도 모르더라고. 필기해놓고도. 그래서 그런 건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은 이제 언어 일반성 첫 페이지 책에는 이제 이론문법의 첫 페이지인데요. 이 파트는 이제 그 시험에서 항상 그 나오긴 나와요. 이게 어느 직렬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1년에 총 시험이 대충 잡으면 한 9개, 10개 돼요. 1차, 2차, 뭐 경찰 다 포함하면 국어라는 것을 공무원에서 시험 치는 게 10개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번은 걸려요. 언어의 특성이라는 게. 그래서 언어의 일반성이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묻는 문제인데 얘는 요약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을 읽은 뒤에 여기서 말하는 게 언어의 무슨 특성이냐 이런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여기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언어 일반성 중 첫 번째는 언어의 특성이에요. 언어의 특성 중에 지금 나와 있는 한 7개 정도가 시험에 지금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 중에서 기호성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요. 기호성은 여기 지금 연결돼 있죠. 3개가. 이 3개가 기호성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에요. 연관이 좀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당연히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언어의 자의성의 출제 빈도는 제 1순위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나머지 특성들도 조금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얘네들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이 설명을 보면 얘가 언어의 무슨 특성인지 알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근데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게 언어가 기호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기호성과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하나씩 채워봅시다. 서브노트 내용입니다. 사실은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에서 이걸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자, 언어의 특성. 제일 처음 아까 보셨던 대로 기호성과 사회성과 여기 기호성과 관련된 특징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기호성이란 뭐냐? 언어는 음성과 내 의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호등 같은 경우도 약속이잖아요. 그럼 신호등의 기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색깔이죠. 색깔. 빨간색은 멈춰. 그죠? 초록색은 가.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은 멈출 준비를 해줘. 빨리 가가 아니고. 우린 다 빨리 가라고 막 가는데 원래는 노란불이면 멈추기 시작해. 원래 이런 뜻이죠. 이게 색이 기호예요. 형식. 그 의사소통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색이야.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뭘 멈춰, 가, 조심해. 이런 내용이 이제 의미죠. 수화 같은 경우는 손 모양이 형식이고 역시 내용을 담고 있죠. 봉화는 개수가. 그렇다면 이제 언어는 드러나는 형식이 뭐냐? 음성이다. 음성이라고 하는 형식과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한마디로 기호이다. 언어는 기호로 되어 있다가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기호성은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가장 바탕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얘기는 사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부를 때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칠판 이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이 책 이렇게 부르고, 그죠? 그리고 똑같이 분필, 똑같이 마이크 이렇게 우리가 다 어떤 말을 부르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생기게 됐을까 하는 얘기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 사회 내에서 어떤 개념을 특정한 음성으로 표현하자는 약속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 약속. 이게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 두 개의 괄호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다 뭐라고 부르기로. 왜 그랬냐면 이게 사회성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이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언어의 사회성이란 왜 우리가 모두 다 이 단어를 칠판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 무엇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약속. 이게 언어의 사회성이고요. 이 사회성을 어기게 되면 대화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죠. 시험에는 시험에는 어떤 사례를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그 고등학교 시험의 사례는 뭐였냐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막 하죠. 옛날에는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했다가 몇 통 몇 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반 안 쓰잖아요.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됐죠. 이 세주소 사업이 실행된 지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그 시험 문제는 세주소 사업이 막 시행될 단계의 이야기였어요. 서울의 무슨 소방서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불이 났다고 알려준 주소가 새 주소로 알려준 거예요. 여기 뭐 어느 길 몇 번지인데 좀 와주세요. 근데 소방서에 새 주소와 그게 비치돼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출동을 해야 되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막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이게 보여주는 언어의 특성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언어의 사회성이죠. 왜냐하면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해놨는데 그걸 아무리 국가라도 딱 정하고 나서 바꾸니까 이게 쉽게 이게 안 되죠. 제일 포인트는 그거예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이 사람이 말해준 주소와 소방관이 알고 있는 주소가 차이가 나서 뭐가 안 됐잖아요. 이게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보기에 주고 말이죠.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사소통, 그걸 위한 사회적 약속. 이게 언어의 사회성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언어의 특성이 아까 제가 별표 쳤던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언어의 자의성. 아까 우리 언어가 기호로 되어 있다는 게 음성이라고 하는 형식과 의미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아니 왜 얘가 칠판이야? 그냥 막판 이러면 안 돼? 좀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무가 아니라 아 막판을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됩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칠판으로 굳어진 거죠. 지금 금방 했던 문제 제기 이게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언어의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만약에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밀접했다면 언어마다 모든 약속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집이라고 부르는 걸 영어권에서는 house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프랑스는 메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언어마다 사회적 약속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이라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불러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이 우리나라도 집, 영어도 집, 프랑스어도 ziv 뭐 비슷하기라도 해야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음성, 의미의 관계가 제가 금방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얘기했었는데 뭐이지 않고라냐면 필연적이지 않고 이게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필연적이지 않다. 이 둘의 관계가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절대적이지 않아. 나는 너여야만 돼. 이게 아닌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자의성 공식이라는 게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1대1이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 요 1대1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마다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는 소리가 다르다. 언어마다 다르다. 방언마다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말, 심지어 방언마다도 다르다. 그죠? 알쓸 신잡에 보니까 진주에 요번에 내려가가지고 사투리를 그 유시민 아저씨가 사투리를 장렬을 했는데 와 극하이 이카지 안 극하면 극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하는 말인가 대충 오지 않아요 느낌이? 극하이 이카지 안 극하면 극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네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 이 얘기를 진주 이제 서부 경남 사투리가 되게 심하면 진짜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래요 그게 진주에서 어?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카면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카면 이카고 적하고 부산은 또 이카고 적하고를 조금 덜 써요. 부산은 이라면 저라면 그 바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극하면 안 돼 대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이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방언마다 달라 방언마다 심지어 한 언어 내에서도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정구지 찌지 말죠. 정구지 알죠? 정구지. 어. 서울 사람들 정구지 모르잖아요. 부추잖아, 부추. 우리는 찌짐, 거기는 부침개. 지짐이 비표준어고 부침개가 표준어예요. 잘 모르죠. 어. 요새야 뭐 TV 방송의 영향으로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거의 여러분이 사투리를 쓰는 걸 제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카고에서 확인해요. 나머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억양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요새 단어나 이런 쓰는 것은 옛날보다는 많이 오히려 저보다도 사투리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부산 학생들은 물어보면 뭐라 하면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이래요. 여러분 도 이런 말 알아요? 도? 좀 더? 도 알죠? 진주 모르는 거 알아요? 좀 더? 진주 학생이 얘기해 준 거예요. 서울에서 저한테. 선생님 좀 더 아세요? 그길래 알지? 좀 더. 우리는 좀 돼 이런다. 좀 돼. 이렇게도 한다. 이렇게 했더니 어 처음 알았대요. 부산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더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술자석에서 그러면 술 게임인 줄 안다니까요. 더, 레, 미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이 단어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언어의 자의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좋아라고 안 하고 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말소리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포인트가 말소리가 달라요. 뜻은 똑같은데. 동음어와 동의어. 여러분 동음어 배. 우와 저 배를 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저 배를 봐 이러면 여러분은 오해가 없죠. 다 제 배를 보겠죠. 저 배 엄청 힘주고 있는데. 어? 근데 과일 가게 가서 저 배를 봐 이러는데 갑자기 제 배를 보겠어요? 근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배가 너무 나온 거야. 진짜 막 터질 것 같은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 배가 있고요. 장식품으로 장식용 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엄마 저 배를 봐. 우린 뭘 봐야 될까요? 이게 헷갈리잖아 지금 배가. 선박의 의미도 있고 복부도 있고 과일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음이 하나인데 음성이 하나예요. 근데 지금 배가 선박의 의미도 있고 또 복부의 의미도 있고 과일의 의미도 있다고 칩시다. 음성이 1인데 의미가 지금 몇이 된 거예요? 3. 1대1이 아님을 보여준다. 왜? 절대적이다 이런 말은 이 소리는 이 뜻이어야만 해. 이게 절대적인데 언어는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음성이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본 말에 또 이런 또 욕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일본어 막 수집하잖아요. 케세키 데스까? 이렇게 하면 결석했습니까? 같은데 이런 거. 그다음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 말로 그 C 뭐 이게 또 약간 또 다른 말이 또 있더라고. 또 그런 것도 기막히게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막 게시해가지고 또 재밌어가지고 또 익혀가지고 또 써먹죠. 금방 저도 몇 번 써먹어봐서 그 일본 말을 아는 건데 결석이 캐 새끼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거야. 이 봐, 우리는 욕인데 거기선 결석이잖아요.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1대1이 아니고 절대적이지 않아. 남녀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막장 드라마 아닌가? 여자친구한테 나는 너 아니어도 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절대적이어야지. 사랑은 절대적이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난 너여야만 돼. 근데 여기 언어는 뭐라고 그래? 나는 너 아니어도 돼. 이게 언어의 자율성이야. 언어의 자율성이란 1대1 관계가 아닌 것이다. 그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동음어. 동의어는 죽음과 사망. 음성이 두 개예요. 물론 표기가 달라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죠? 표기가 다르니까 음성 다르겠죠. 근데 뜻이 동일한 뜻 아니에요, 둘이? 그러니까 봐요. 또 1대1이 또 깨졌죠. 이게 동의어. 동음어와 동의어가 보여주는 건 뭐냐?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절대적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사회성, 역사성은 좀 이따가 좀 더 할 테니까 아까 사회성이 사회적 약속이었는데 왜 여기에 사회성이 들어가냐면 사회성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사회성이 여러 개잖아요. 금방. 대구의 사회성, 대구의 사회적 약속, 서울의 사회적 약속,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속, 영어권의 사회적 약속. 사회적 약속 자체가 여러 개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성이 왜 자의성이 큰 거냐? 약속이 여러 개 이런 뜻이죠. 역사성은요, 밑에 설명이 돼 있죠. 사회적 약속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언어의 사회성이거든요. 변한다라는 말의 뜻을 풀면 이게 이거예요. 생성, 성장, 소멸. 새로운 대상이 생겨나면 말도 생겨나고 뜻이 변하기도 했다가 대상이 사라지면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게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역사성이 보여주는 건 뭐냐? 너여야만 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옛날에 어리다는 말이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의미가 두 개나 됩니다. 1대1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이 저보고 저놈이 우리 국어 선생이지 이러면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때 놈은 일반적인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중에 하면 저 계집이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야 이렇게 해도 서로 좀 괜찮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저놈이 이러면 제가 기분 나빠하겠죠. 왜요?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비속어로 축소됐어요. 계집도 그렇고 이렇게 언어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다? 변한다. 변한다라는 말은 언어가 둘의 관계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언어의 기호성과 관련된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특징은 언어의 기호성과 관련 없는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죠.
얘네들도 지금 다 출제가 다 됐습니다. 이미. 첫 번째는 단어와 단어 사이 또한 자음과 모음이 잘 보면 나누어진다. 이 표현. 요거는 이제 표현에 대한 설명인데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언어가 분절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거. 여기 잘 보면 조건이 원래 연속된 실체인데 표현을 분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분절성이란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큰 단위가 작은 단위로 계속 나눠 쪼개야죠. 문장이 어절로, 어절은 단어로, 단어는 다시 형태소로, 형태소는 다시 음절로, 음절은 자음과 모음, 의문으로, 의문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큰 문법 단위가 작은 문법 단위로 계속 어떻게 된다? 나누어 쪼개어진다. 나누어 쪼개어진다. 이게 분절성입니다. 언어 자체가 분절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표현에는 분절성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얘에 대한 예들입니다. 이게. 언어는 분절성이 있다. 이 설명을 위에 주는 거예요. 저 1, 2번 중에 설명을 준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처음에 들어갈 게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우리가 무지개를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색들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끊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7개로 보고요. 다른 나라는 5개로 보는 나라도 있대요.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거죠. 연속된 걸 더 단순화시키는 나라도 있죠. 이 말은 색과 색 사이에 더 많은 색이 연속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을 표현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냥 딱 단정짓고 분절시켜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야 범주화가 쉬우니까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나 혹은 계절이나 여러분 계속 이어져 있지 시간이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고 끊고 이제 현재 시작하고가 없죠. 항상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의 분절성이란 존재 방식은 연속인데 표현이 끊어지는 거예요. 잘 보시면 존재 방식은 연속인데 표현을 끊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는 쭉 이어져 있어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는 게 아니라 쭉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의 흐름 중에 상류, 중류, 하류. 상류, 중류, 하류 얘도 잘 보시면 물도 역시 끊어낼 수 없죠. 존재 방식은 연속인데 표현을 역시 불연속적인 것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처럼 우리 그 신체도 잡으면 다 연결돼 있지 끊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어서 표현하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신체 표현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허리라고 말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리인지 잘 알 수 없지 않나요? 물론 뭐 날씬한 분들이야 쏙 들어가야 될 허리라고 하시면 저같이 통짜들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허리냐. 예를 들면 이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머리 뭐 난데까지. 그럼 머리 없는 사람 이마가 여기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이 정의가 애매한데 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뺨과 턱과 이게 다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여기를 뭐라 그럴 거야? 나는 여기고 너는 여기고 다 다른데 그냥 대충 말하는 거예요. 끊어서 표현하는 거죠. 존재 방식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 신체 부위가 다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게 일종의 언어의 분절성이다. 얼마 전에 등장했던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이게 이제 창조성은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도 해요. 열려 있다. 어디에 열려 있느냐면 이게 1번으로 좀 잘 나와요. 1번. 중요하게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놨죠. 여러분 책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찾으셔야 돼요. 거기 있어요. 인간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정해져 있는 수의 문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한수의 문장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표현을 예전에 쓰던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잖아요. 그게 개방성이에요. 두 번째는
긴 문장도 무한히 긴 문장. 그러니까 지금 무한 수와 무한 길이에 대한 문장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수에 있어서 정해진 숫자만 문장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장의 길이도 마음만 먹으면 안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고 그거 솔직히 마음 먹으면 안 끝낼 수 있잖아요. 이게 길이가 무한하다. 이게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언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대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상상 속의 소재들, 뭐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봉황 이런 건 실제로 없죠. 뭐 유토피아라든지 그 다음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감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 추상적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소위 그 추상 명사들 있죠. 사랑과 우정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사랑 우정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사랑 자체는 없죠. 우리 그걸 추상 명사라고 부르는데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말 따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추상적인이란 말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자꾸 추상성으로 갈 수 있는데 추상성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상성이 아니야. 아시겠죠? 추상성이 아니야 이건.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일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 비슷한 단어가 본문에 있는 경우 그 특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길. 그게 아니다. 추상성이 아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이다. 알겠죠? 그럼 언어의 추상성은 뭐냐? 언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이 아닌 개념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2번을 가지고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아요. 하위어를 상위어로 표현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꽃 얘기를 해봅시다. 꽃. 이 세상에 꽃이라는 사물이 존재하는 걸 생각해 보면 꽃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꽃은 개념이에요, 그냥. 꽃이 뭐가 있나? 자, 여러 종류의 꽃이 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상위어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부르죠. 이게 상위어고 하위어입니다. 여기 속하게 돼 있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꽃이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존재가 없어요. 꽃이 어디 있나? 정확하게 무슨 꽃이 있지?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심지어. 좀 더 위에 단어도 또 있습니다. 식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존재하는 혹은 이제 진짜로 이제 존재하는 어떤 뭐 나무가 있든지 풀이 있든지 뭐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상위어를. 그러니까 하위어에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 상위어가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 이 세상에. 이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을 잘해요. 다 알아들어요. 엄마가 갈 때, 야, 차 조심해. 이러면, 네, 이렇게 하고 가죠. 근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확하게 240번 버스든지. 240번 버스도 사실 개념이에요. 사실은 240번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번호판 26로에 4389의 240번 버스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책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책상은 한국공무원학원의 603호의 앞에서 네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그 책상이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 우리 이렇게 의사소통 안 해요. 근데 벌들이 의사소통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잖아요.
벌들이 춤추잖아요. 꿀 있는 데를. 춤추는 방식이 기준을 하나 잡고 그 집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무슨 나무 밑에 있는 어디에 꿀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없이 개념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언어의 무슨 성이야? 추상성. 추상성은 개념으로 개별적인 대상을 하나하나 가리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의사소통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할 수도 있지. 야, 그 책 좀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어도 나는 책을 좋아해. 책이 얼마나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념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개념으로 인간의 언어는 개념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혹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언어의 추상성.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는 하위어의 특성을 포괄하는 상위어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쓰고 사용한다. 이게 언어의 추상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은 그렇게 이제 첫 시간이라는 게 천천히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막 집중해서 볼 건 아니고 어차피 주어진 제시문만 보고 판단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첫 시간이라 천천히 나갔고요. 다음 시간은 그냥 막 쭉쭉쭉 국어의 본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타임 쉬고요. 그 밑에 가서 그 책이라도 일단 데스크 가서 받아오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서브노트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브노트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타임 쉬겠습니다.